이 최근 발표된 2016년 대한민국 중산층 보고서를 보면요. 2인 가구 이상 30대부터 50대까지의 중산층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8명은 자신의 상태가 중산층보다 못한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산층 가운데 한 40% 정도는요. 은퇴 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이윤학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국 의회가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에 대한 공습을 이라크에서 시리아로 확대하는 안을 승인하자마자 영국 공군이 시리아 내 원유시설을 공습했습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는요. 오늘 영국으로 가봅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이윤학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왜 중산층에 대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쓰신 건지 궁금한데요. 이 중산층이 다른 세대보다 중요한 점 어떤 건가요? 네, 사실 그동안의 연구들은 대부분 부자에 관한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부자 보고서도 많이 나왔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대다수 서민들의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 이야기죠. 그들의 이야기고 실제 우리들의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었죠. 네. 그래서 중산층의 삶, 인식 그리고 재무 상황까지 알아보고 싶어서 이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현재 대상은 중산층 1,128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기혼 남녀 30대에서 50대를 대상으로 해서 중산층의 삶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알고 싶으셨군요. 네. 그런데 이 중산층, 상류층, 서민층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이 뭘까 궁금한데요. 어떻게 네. 정의할 수 있습니까? 사실 중산층에 대한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중류층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산층은 정확하게는 경제적 개념이고요. 중류층은 사회문화적 개념이 강하기 네. 때문에 중산층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중산층은 저희들이 일방적인 특정한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OECD 기준을 그대로 썼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의 기준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중산층의 기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수준이다. 네. 근데 말을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좀 풀어드리면 네.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소득을 고소득자부터 예를 들면 100명이 있다 그러면 1등부터 100등을 순서를 쭉 세워서 정확하게 50번째 오는 사람을 100으로 봤을 때 네. 위로 50% 아래로 50%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산층의 범위이고요. 네. 현재 우리나라 중산층은 전체 인구의 한 65%, 인구로는 한 3,300만 명 정도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다수군요. 자,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중산층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네. 보고서에서 파악한 우리나라 중산층의 평균적인 삶의 모습 어떻던가요? 네, 중산층의 평균적인 삶의 모습은 대체로 4인 가족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 소득의 31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네. 조금 의외스러운 것은 중형차를 60% 이상이 중산층의 60% 이상이 중형차를 몰고 있다는 네. 사실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경제 성공이나 입신 양명보다는 가족의 안녕을 더 목표를 추구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소득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374만 원. 순자산은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2억 3천만 원. 네. 그리고 맞벌이보다 외벌이가 역시 조금 더 많았고요. 금융자산도 보면 한 5,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특이할 점은 중산층 10명 중에 8명이 자신은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니 그래서요 소장님 이 네네. 중산층에 속해 있는 대다수가 그러니까 네. 이 중산층의 80%가 네. 스스로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네네. 왜 그런 걸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상과 현실의 차이라고 그럴까요? 아하. 얼마 전에 작년에 어떤 한 연구소에서 이상적인 중산층이 어느 수준인가를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보면 월 소득은 한 510만 원, 순자산은 6억 6천만 원, 주택 가격은 3억 7천. 그러니까 요번에 조사를 한 수준하고는 소득은 한 40% 정도, 네. 순자산은 한 2배, 2.8배 정도, 네. 주택 가격도 한 85% 정도 이렇게 큰 차이를 보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눈높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자신의 현실적 상황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수준 차이가 워낙 괴리가 크기 때문에 자기는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준으로 보면 중산층이 맞는데 심리적으로는 나 서민층이다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중형차는 한 60%가 타고 다니고 말이죠. 네, 소비 생활은 네. 의외로 또 상당히 그 위층인 그 네. 상위층하고는 아주 극심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걱정이 은퇴 후에 중산층 10명 가운데 4명이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일단 그 중산층의 49% 정도가 노후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 30%는 아예 준비된 노후 자산이 아예 없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네. 그 OECD 기준으로 보면 은퇴 이후 되면 보통 2인이 부부가 산다고 보면 2인 가족일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2인 가족 기준으로 OECD 그 중산층 범위를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3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가 2인 가족 기준으로는 중산층 범위인데요.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OECD에서는 은퇴 이후에는 돈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소득 대체율을 80%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단인 130만 원에다가 80%를 곱하면 106만 원 정도인데요. 네. 좀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10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100만 원보다도 내가 나중에 은퇴 후 노후에 소득이 없을 거로 생각하는 사람을 조사를 했더니 네. 그중에 10명 중에 4명이 나는 100만 원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굉장히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네. 10명, 4명은 나는 월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돼서 빈곤층이 될 것 같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까 소장님 단적으로 대비를 네.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네네. 자, 중요한 게 그럼 노후에 빈곤층이 네. 되지 않을 방법, 그 대안을 네. 알고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사실 그동안은 연금을 착실히 들으면 될 것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가장 해법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정답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금 제도가 이제 제대로 구축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충분히 연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50대의 경우에는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현재 소득이 충분치가 않아서 연금을 들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의 방법은 일입니다.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소득을 추가적으로 발생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사실 일을 하면 모아둔 자산을 쓰지 않아도 되고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같은 1%대의 그 저금리 시대에는 네. 150만 원짜리 한 달에 150만 원짜리 일자리는 20억의 가치가 있는 자산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네. 20억의 이자가 한 그 정도 수준이니까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보충을 했어도 다 해결이 잘 안 된다. 노후에 때 재정적인 어떤 준비가 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중산층의 자산 구성을 보면 7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네. 그럼 이 부동산을 유동화시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평수를 줄이거나 규모를 줄이거나 그다음에 서울에 사시는 분이 수도권으로 가서 이전을 하거나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산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요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주택연금을 활용한달지.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연금을 착실히 붙는 게 정답 맞고요. 네. 그것으로도 안 되면 계속 지속적인 일을 통해서 추가적인 소득을 내야 되고 그것마저도 안 되면 최후의 보루인 이 자산을 유동한 특히 네. 부동산을 유동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된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요. 은퇴 준비는 30대부터 해야 됩니다. 네. 40대 50대 하면 이미 상당 부분 늦는 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소장님이 제안하는 3355 법칙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네네. 내용인가요? 짧게 소개해 주시죠. 네, 335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은퇴 준비는 30대부터 하라는 의미의 네. 3이고요. 또 하나의 3은 연금 자산이 전체 자산의 30%가 되어야 된다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금융 자산 중에 50%는 연금 자산이어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축의 50%는 연금에 저축을 하라는 의미로 3355입니다. 그렇군요. 쉽게 이해됐습니다. 소장님, 네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윤학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